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사들이 이런 말을 잘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후회 없이 살아라. 비강사는 잠은 죽어서 자라. 어떤 학생들은 이러한 성공담을 이야기하죠. 글쎄요, 성공담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라면 모든 사람은 매일 성공하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 이것도 성공이겠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성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을 크게 본다면 과연 이게 성공인지는 정확하지 않겠죠. 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에 당선됐어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적응 못해서 나왔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공담을 들어보면은 졸음이 오면 커피를 마셔가며 잠과 싸웠다. 나중에는 커피가루를 먹었다. 라는 이야기도 듣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죠. 동기를 받게 됩니다. 이 동기팔이 강사라고 저는 말하는데요. 동기를 팔면서 결국에는 장사를 하는 본인의 강의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동기를 팔까요? 학생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자기를 자극을 주는 걸 누구도 다 좋아하는 이유는 이러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성공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먹을 것 같은 착각이 온다는 거죠. 이 착각이 결국에는 인생을 망가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대부분이 망가져요.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열심히 노를 저어보세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폭포를 향해. 이것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상황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이게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결국엔 방향성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기본이 열심히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건 그냥 기본인 거고 때로는 열심히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영어를 공부한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다가 몸이 망가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은 80까지 살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20대에 끝을 내고 인생 끝나고 싶은가요?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목표를 향하되 폭포를 향하면 죽는 거죠.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공무원에 당선됐어요. 문제는 공무원이 저한테 안 맞아요. 이게 뭡니까? 쓸데없이 방향성을 잃고 노만 저었을 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아요. A군은 성공했어요. 이 학생은 TV나 또는 여러 매체에 나와서 자기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며 전사의 어떠한 향연을 즐기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보는 거예요. B군은 이러다가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잠을 자지 않아서 암에 걸릴 확률은 분명 모든 의사가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걸릴 염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공부했는데 실패한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극심한 도박 아닙니까? 이러한 도박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지금 10대 때 또 20대 때 하고 있다면 80까지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도전하기 바라고요. 그러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지금 21세기에 나는 마차 끄는 일을 하겠다. 그 이 마차도 옛날 마차가 아닌 어떠한 방향성을 잘 잡아야겠죠. 지금 마차 끄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트렌드를 읽고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평생을 할 수 있는 것을 향해 가세요. 제일 중요한 건 방향성,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꾸준히 해라. 지속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꾸준히가 더 어려워요. 그러나 꾸준히 할 수 있는 방향성만 갖고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만 보면서 밝은 면만 보면서 어두운 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인간을 도구화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지금부터 2000년 훨씬 넘는 시대에 자, 이런 망치가 있습니다. 이 망치를 사람을 때리면 살인 도구지만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이면 올바른 도구다라고 해서 쓰임, 다시 말하면 도구화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럴듯하죠.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비유는 그럴듯합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러다가 나온 것이 뭡니까? 인간이 왜 도구냐? 라고 나온 게 낭만주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거쳐왔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도구화시키는 강사들이 있어요. 이걸 전 이런 말도 멋있군요. 돈에 종속된 인간들. 가치가 돈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공한다는 그 사람들의 이면에 깔려 있는 건 돈이에요. 빚이 내가 뭐 50억 있었는데 그걸 다 갚고 내가 10억을 모았다, 20억을 모았다 이러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모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말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끌리는 것도 자연스럽죠. 왜? 자본주의니까요. 제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본의 주의라는 것이 최고의 덕망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평생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라고요. 이러한 말에 현혹당해서 비군처럼 암에 걸려 죽거나 잠을 자지 않아서 우울증 걸리거나 실패해서 헤매지 않길 바랍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자, 이에 관련돼서 이렇게 복종을 요구하는 학습법들이 영어에도 있어요. 꼭 이런 분들은 열심히를 강조합니다. 그럼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도 저기 길거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몇 년만 살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생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요, 높습니다. 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어 교수님, 대학 교수님보다 미국에 유학 간 학생이, 어린 나이에 간 학생이 대학생이 됐을 때는 이 교수님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잘합니다.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지금부터 스케이트보드를 타든 테니스를 치든 달리기를 하든 피겨 스케이트를 하든 그 모든 분야에 타고난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김연아보단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럼 김연아보다 못한 사람들은, 이 피겨 스케이터들은 더 열심히 안 했는가? 그럴 리는 없어요. 다 열심히 해요, 이분들은. 그러나 이거와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갑니다. 문법의 복종을 요구하는 학습법, 그게 바로 문법입니다. 구문독해고요. 단어 암기죠. 노암 촘스키, 근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했죠. 이분에게 왜 근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불릴까요? 근대란 말을 잘 보실 필요 있어요. 이전에 했던 것이 바로 고대 거고,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문법과 구문독해, 단어 암기 이런 거에 치중했던 거고요. 이분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언어학의 습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그래서 이게 근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고인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전돼서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근대 언어학의 아버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이분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고전적인 언어학습은 룰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구조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딱 보자마자 구문독해가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구조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룰, 이거 문법이죠. 문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끊어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끊어읽기도 구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이란 말 하죠. 다 고전적인 학습법이에요. 언어는 룰이 없어요. 고전적 영어 학습법은 이런 거죠. 챕터 1 하면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의문사를 맨 앞에 올리고 다음에 이게 목적어 돼 있죠. 그 다음에 동사를 먼저 올리거나 이런 구조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동사의 구조나 관계사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든지, 이게 전부 다 고전적 학습법이에요. These grammars, 이러한 그래머들은 traditional grammar라고 하며
이것은 구조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룰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they assume 그들이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assume이라는 건 뭐라 가집니까? There are certain construction 확실한 구조라는 게 있어. 딱 정해지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바로 그 영어예요. 확실한 구조가 있고 이것은 수동 또는 관계사절. 여러분 수동태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관계사절 배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 또는 동사구 아시죠? 동사구 아까 배웠던 거. 이런 기타 등등등 이와 같은 특정한 구가 스트럭션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룰이 있겠죠. 이러한 구조를 위한 룰이 존재하고 모든 every traditional 모든 전통적인 것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이 언제부터 나왔을 거예요? goes back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나왔던 기법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지구가 평평합니까? 태양이 우리를 돌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 이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평평하고 태양이 돌고 있다. 눈으로 보면 그러하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니구나를 아는 것처럼 문법은 구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no 룰이에요. 그래서 노암 촘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re are no rule at all. 룰은 전혀 없으며 There are no construction at all. 전혀 구조도 없다. construction 구조는 단지 분류의 인공물 인간이 만든 그런 거죠. 인간이 만든 분류해 놓은 것뿐이야. There is nothing like relative clause 관계사절 또는 의문사절 또는 동사구 같은 것들이 어떤 거 같은 거냐면 terrestrial MMO and the household pet 지상의 포유류 또는 애완동물 뭐 이한 것들 단지 이런 것들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household pet은 애완동물은 생물학적 카테고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라는 게 분류거든요. 분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분류하지 않죠. 가정 애완동물은 생물학적으로 뭐뭐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물은 뭐죠? 물은 분류해볼까요? H2O에 속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물은 H2O야.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건 분류죠. 화학적 분류. 그럼 물은 그냥 물이에요. 우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유류도 마찬가지. 지상의 포유류는 생물학적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우스홀드 펫이에요. 언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은 지금 2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보는 대로 본 거예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거예요. 열심히 살면 잘 될 거야라는 것은 직관이에요. 이 직관은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라는 이건 직관. 직관은 뭐죠? 그냥 인과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원인이고 그 인과관계를 짤 때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다라는 건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떠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인과관계가 과 있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죠?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차를 끌겠다고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죠. 안 되는 건 아니죠. 마차를 끌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관광 산업을 해서 내가 조금 벌었다 할 수 있으나 큰 돈은 벌기 힘들죠. 지금 시대에 노동으로 큰 돈을 벌긴 힘들어요. 당연하겠죠. 과거에도 그랬을 겁니다. 노동으로 큰 돈을 벌긴 힘든데 난 노동자가 될 거야 하면 큰 돈을 벌기 힘들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성공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자본주의니까 돈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또 하나 잠을 열심히 자세요. 잠 안 자다 죽습니다. 암 걸려요. 졸으면 커피를 마신다. 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다 관련돼 있거든요. 잠을 죽어서 자라나 열심히 살아라.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가루를 먹으면서 이게 전부 다 열심히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모티베이션, 동기 유발자들이 하는 말일까요? 그게 끌리거든요. 우리는 불안한 거 싫어요. 뭔가 모호한 게 싫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준 게 좋아요. 기분이.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암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면 더 인생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열심히 노를 젓는 건 맞아요. 그러나 평소에 잠 충분히 자고 열심히 노를 저으세요. 목표를 향해 가지는 마세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도록 평생 할 수 있는 걸 고르시고,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하면 암에 걸릴 수 있으니 또 똑같은 말이에요. 잠은 충분히 자고 해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충분히 하시면 10살, 20살에 인생을 끝낼 생각하지 마시고 80까지 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순간에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잠을 줄여봐야 평생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 인생을 걸지 마세요. 내가 30세 전에 뭘 해야지,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내 인생을 30세 결정하겠다는 생각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리콘밸리에 창업자들 있죠. 창업자 평균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40대예요. 페이스북은 20대던데요. 그 특별한 케이스. 그런 특별한 케이스 빼면 일반적으로 40대예요. 왜 그럴까요? 꾸준히 살면서 쌓여진 내공이 그때 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주크버그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따라갈 가망성이 더 높죠. 평생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으시고 지속해라. 복종하는 학습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언어는 암기로 되지 않으며 룰이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진실을 찾아갈 수 있겠죠. 제 강의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